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항에 2명의 미국인 청년이 한국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바로 서울 정동에 자리 잡고 조선의 근대 교육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정치 외교, 건축, 교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이어지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역시 교육의 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당당히 서 있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이 건물에서 조선의 청년들은 새로운 문명을 배우며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제학당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앞서 1886년도에 유경공원이 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 한 해 전인 1885년도에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서 정동에서 본격적인 근대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펜젤러 목사 같은 경우는 미국 감리교 목회자고요. 동시에 입국한 분 중에 언더우드 목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펜젤러 목사는 감리회,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회 선교사로서 종파는 달랐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날 제물표, 즉 인천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입국했고요. 아펜젤러 목사는 배제학당을, 언더우드 목사는 나중에 경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동의 터를 잡고 살았는데요. 그 전에 스크랜튼이라고 이화 여자학당을 만들게 되는 선교사의 집을 빌려가지고 교실을 만들고 이겸나와 고영필이라는 조선인 학생을 만들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근대 학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교 이듬해인 1886년도에 고종 임금이 인재를 기르는 유용한 집이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배제학당이라는 편액을 직접 내리게 되는데 오늘날 배제학당이 시초가 됩니다. 배제학당 편액은 지금도 배제학당 기념관에 남아있는데요. 당대의 명필로 유명한 정학교의 글씨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아펜젤러 교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학교, 즉 미션스쿨은 1886년 6월 8일 시작되어 7월 2일까지 수업이 계속되었다. 학생은 6명이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한 학생이 시골에서 일이 있다 떠나버리고 또 다른 학생은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떠나버려가지고 학교 수업이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1886년 10월 6일에 현재 재학생 20명이고 실제 출석한 학생 수는 18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당훈, 즉 교훈은 큰 인물이 되려면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기독교적인 봉사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당시 교과목은 한문, 영어, 천문, 지리, 수학, 수공, 그 다음 성경 등이었고요. 그 외에 과외활동으로 연설회, 토론회 같은 의견 발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종의 스피치 훈련인 거죠. 그리고 테니스, 야구, 축구 등 당시 조선에서 생소하던 서양 스포츠도 장려를 했는데 즉 지덕체를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배제학당의 설립 이념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영어나 근대 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식 자유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그 동요 잘 아시죠?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는 다 아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시작 배경도 배제학당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배제학당에서는 수업의 시작과 끝을 종을 울려가지고 알렸는데요. 차인벨이 없던 시절 전통적인 종을 울려가지고 시작된 데에서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벨라 비숍이라고요. 영국인으로 유명한 여행가가 있는데 당시 배제학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도덕적이고 교육적이고 지적 영향을 미쳐왔고 또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기관은 배제학당이다. 이 교수 교과 과목에는 한문 고전과 만국 역사, 그 다음에 소규모의 신학과, 그리고 문법, 작문, 철자법, 역사, 지리, 수학 및 화학과 자연철학을 가르치는 영문과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보면은 한옥을 빌려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배제학당은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게 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교사, 학교 건물 신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1887년도 그러니까 학교 개교 이듬해에 아펜젤러는 새로운 학교 건물 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동에서 지금 배제학당 기념관이 있는 데가 지금 상당히 언덕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 1층짜리 르네상스식 벽돌 건물 지었습니다. 약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가지고 1888년도에 건물이 완공되었고요. 이 공사 건물 신축에는 일본인 건축가 요시자와 토모타로 그리고 심의석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의석과 요시자와 토모타로는 당대 유명한 건축 설계사였는데요. 정동 배제학당 옆에 보면 지금도 보면 정동 제일감리교회, 보통 줄여서 정동제일교회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정동 제일감리교회 건축에도 이 두 사람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정동 제일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눈 덮인 교회당이라는 가사가 있죠. 거기에 보면 눈 덮인 교회당이 정동에 있는 제일감리교회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나중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 신축하게 된 것이 배제학당 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배제학당 동관을 건설하게 됐는데 오늘날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7년 차인 1916년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배제학당은 고등보통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요. 동관을 신축하게 됐는데 연 면적이 약 1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지하실을 포함한 3층 벽돌의 적벽도 건물로서 약 6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당시로선 상당히 큰 강의동 건물이었습니다. 배제학당 동관은 아펜젤러 목사의 이름 따서 아펜젤러 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배제학당 첫 교사가 불에 타고 난 이후에 배제학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배제고등학교가 오늘날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요. 2001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가지고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당시 스포츠 교육도 했지만 체조 시간에 교련을 실시했는데요. 교련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군사훈련이잖아요. 학생들은 당시에 상투를 한 채 모자를 쓰고 아펜젤러 교장이 직접 만든 목총을 들고 구령을 붙여가며 거리를 행진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되게 서울 장안에서 대표적인 볼거리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근대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고 근대 교육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역사 기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제학당의 유명 졸업생 가운데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황해도에서 몰락한 양반가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조선시대 관리 임용 시험인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너무 부패해가지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낙방을 했고 굉장히 낙담을 했죠. 그런데 배제학당이 개교를 하고 나서 배제학당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약 6개월 만에 영어에 능통하게 됐고 일종의 조교로 활동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청중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어 솜씨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선교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889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올링거라는 선교사가요, 배제학당 경대 활판소에서 한글 활자를 주조하여 가지고 성경을 인쇄했는데 한국 최초의 성경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이제 기독교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요. 협성회라고 배제학당의 학생단체가 있는데 협성회 회보 등을 발간했습니다. 협성회 같은 경우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탄생하는 진원지가 되기도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당시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했던 한 유생, 즉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고 공부하게 된 건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지만 내가 돌이켜 보건대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영어학당 강사로 발탁될 정도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보였고요. 아펜젤러, 노블, 에비슨 등 여러 선교사들 통해 미국 역사와 독립투쟁, 자유와 인권, 미국의 건국 정신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미국에 유학하게 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되고 대한민국 건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입학한 지 1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연설 주제는 당시 조선의 당면한 현실이었던 조선 독립이었고요. 영어 연설이 장대로 퍼졌습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에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은 창의적이다. 조선과 중국 관계, 위태로운 현 상황과 독립과제의 논의를 전개한 거침없는 말에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뜻도 훌륭하고 영어도 알아듣기 쉬웠다고 외국인들도 매우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펜젤러 교장도 코리안 리포터지라고요. 당시에 영어 잡지를 발행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숙한 이 졸업생 대표는 조선의 독립을 연설 제목으로 택했다. 이것은 조선에서 처음 거행된 대학 졸업식 연설 주제로 매우 적절했다. 독립마디 이들 젊은이들이 교육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승만의 어법은 훌륭했고 감정도 담대하게 표현했으며 발음도 깨끗하고 명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나서요. 나중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조선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봉건 왕조였고 국왕과 황제의 전제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입헌군주정으로 정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즉 당시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입헌군주정을 채택해야만 조선과 대한제국이 근대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선과 대한제국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반역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한성 감옥에 수감되게 되고요. 한성 감옥에서 옥중에서 집필하게 되는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이 왜 독립해야 되며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를 기록한 아주 명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협성회라는 학생단체를 이끌면서 협성회 회보를 발간하기도 하고요. 서재필, 윤치호 등 당대 개혁가들과 더불어서 독립협회 일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거리집회 만민공동회에서 명연살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당시 배제학당 졸업생 중에서는 유명 한글학자 주시경, 그다음 작가 나도향, 그리고 시인 김소월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배제학당은 근대 교육의 요람으로서 한국 근현대 발전에 기여한 많은 인물들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펜젤러와 배제학당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의 정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학교의 시초로서 배제학당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근대화를 이끈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라의 독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정동길을 활보했던 조선의 청년들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정동이 키워낸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위인이 아니라 바로 청년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대한민국이 이만큼 크고 성장했으니 이제 정동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일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